이게 좀 흰양보다는 좁아 이게. 근데 이 정도면 되는데. 한번 해주십시오. 안식이요. 그 악수대첩이라고 YTN에서 돌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기싸움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아, 그럼 기싸움 대단하죠. 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뼈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담을 원만하게 이번에 끝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싸움만 계속 하고 밀고 당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꼭 싸움은 아니지만 네. 첫 만남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팔이 좀 짧습니다. 네. 팔이 좀 짧아요. 그 긴 사람이 팔이 좀 짧은 사람 쪽으로 와서 닿아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게 됐죠. 그때 남북 관계랑 지금의 남북 관계랑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땐 잘 아시는 대로 햇볕 정책 시대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한 토대 위에서만 남북 화해 협력을 해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키핑을 하면서 피스메이킹을 하는 그런 정책이 햇볕 정책입니다. 사실상 투트랙인 거네요, 그러면. 투트랙이지. 그러니까 피스키핑, 안보, 평화 지키기 이것은 국방부가 하는 일이고, 통일부는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걸 이제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이 햇볕 정책인데, 대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이쪽 안보는 소홀히 하면서 대북 지원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렇게 협력 위해서 지원을 하셨던 게 효과가 정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비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대북 지원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북한의 민심이 변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2005년 6월 17일 날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인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걸 꼭 좀 전해주십시오, 남쪽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와가지고 삼청동 회담본부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기사화 안 됐어. 왜? 육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타이틀로 뽑히면서 그건 묻혀버렸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쌀과 비료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했었고. 박 대통령이 했던 드레스덴 선언에 관해서는 북한이 뭐 어떻게 좀 호응을 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 대북 3대 제안을 하기 전에 뭐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이 배고파 뭐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외유신 보도를 보고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국경을 넘는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고 했어야 돼요.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글쎄,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건 뭐 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네. 1월 6일 날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 대박이 정상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 대박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취임 초에 얘기한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1mm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후에 통일 대박이 터지니까 북한에서는 경계를 하지.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2013년 연말 무슨 뭐 망년회 하면서 국정원 간부들 망년회에서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이 통일된다. 우리 그때를 위해서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언론에 나와버리지 않았어. 네. 그러면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얘기는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 되는 거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게 회의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게 일방적인 이렇게 거죠. 되네요. 예. 그럼 아니, 드레스덴 선언을 통일준비위원회- 저쪽에서 싫다고 하는데 그걸 이행하라는 얘기는 먹기 싫어? 계속 이 받아 먹일 수 있는 아니 먹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얘기인데 그거 되겠어요? 애기들 야간 먹으려고 해서 어떻게 강제 입 벌리고 먹일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은요 상대인 북한이 싫다고 하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에 대문도 못 열었는데, 어? 대문도 못 열었는데 대문 열고 마당을 거쳐서 안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대문은 꽁꽁 걸어 잠궈놓고.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그 기구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큰 역할을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 좀 앞서 나온 거지.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대북 정책을 잘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연후에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인데 그것은 남북이 같이 해야 돼요. 북한 쪽에도 근데 태도가 좀 약간 이중적인 것 같은데 뭐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보낸다고 하기도 하면서도 뭐 미사일이랑 방사포 쏘기도 하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겁을 주죠. 근데 지금 남쪽으로 쏘지를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쏘잖아. 네. 그 반드시 이렇게 동북쪽으로 쏘잖아요. 300km짜리, 500km짜리.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전함들이 군사훈련 기간 중에 무슨 뭐 이 공해상이라고는 핑계를 대고 쓱 와가지고 정탐을 하거나 또는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 사정권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1년 내에 불렀던 노래인 남북 화해협력 대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의 당면 그 목표고, 이 군사적인 이 미사일 뭐 군사적인 행동, 근데 대남 위협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소위 이 경고지. 근데 그 사실 북핵에 관련해서 미국이 북핵에 관해서는 점점 갈수록 좀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부상의 결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북핵 문제로 뽑힌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사보타지를 시작했다.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뭘 조건을 내건다 이거야. 대표적인 것이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소위 핵 폐기와 관련된 진정성을 먼저 북한 보고 입증하라고 그러니 그게 무슨 회담이 그래? 회담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결과를 먼저 북한이 보장하라. 협상 전에. 그렇지. 중국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저거 나오기 전에는, 어떤 그 사인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그나마 북한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좀 온건한 자세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남한밖에 없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관계 개선돼가지고 우리가 대북 영향력을 신장시켜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북한이 남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할론이 아니라 남한 역할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